목소리 정의의 함성 자유조선 방송입니다. 자유조선 방송은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부 정보가 차단돼서 인권의 의미조차 모르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는 일. 라디오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 10일 북한으로 첫 방송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떤 성과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듣는 건지, 듣기는 하는 건지 어떤 반응도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에서 압력을 가해 러시아 측에서 주파수 이용 계약까지 파기하더군요. 다른 주파수를 찾을 때까지 6개월 동안 방송을 보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고비들을 몇 번이나 넘기며 서로를 다독이던 그때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여기처럼 방송을 듣지 않습니다. 온몸으로 먹습니다. 그렇게 흡수력이 대단하다는 거, 방송하시는 분들 정말 열혈 팬들이 거기 있다는 거 정말 굳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일부의 목소리들을 라디오로 통해 들으며 상상하고 희망하고 미래를 그려보았었다. 와, 정말 듣고 있구나. 북한에서 우리 방송을 들었다는 분들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힘이 됐고 고맙다는 탈북자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끝에 2014년 10월 두 개의 민간 대북 방송사인 자유조선 방송, 열린북한 방송, 그리고 북한 전문 인터넷 신문 데일리 NK, 영상을 만드는 OTV가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4개 단체가 모인 것이 바로 국민통일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이강백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정말 몇 년 만일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네. 언젠가 그 국회에서 한 4년 전인가 국회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네. 뵌 게. 그러니까 저도 간간히 우리 통화를 했잖아요. 네, 전화 통화를 근데 했죠. 만난 거 정말 몇 년 만이네요.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자유조선방송 네. 옛날에 지금은 이제 국민통일방송으로 통일방송. 바뀌었고, 그리고 데일리 NK, 네. 이제 우리 탈북민들 특히나 저 같은 유튜브 및 이제 영화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데일리 NK 하면은 북한 소식의 특종. 아, 그런가요? 데일리 NK가 그 데일리 NK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 그나마 북한 소식을 이렇게 하루하루 알려주는 게 저희는 굉장히 고맙죠. 아, 그래서 아마도 뭐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 자유조선 방송이나 네네. 네, 국민통일방송으로 바뀌었고 네. 더 업그레이드된 거죠. 네. 그리고 데일리 NK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 네. 데일리 NK하고 국민통일방송이 어떤 것인가요? 국민통일방송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음. 하루에 3시간씩 라디오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일방송 하나 더 하는 게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요즘 USB에 담긴 네. 외부의 드라마, 영화 많이 봅니다. 네.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컨텐츠를 USB에 담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통일방송이 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국민통일방송은 네. 북한 동포들에게 라디오도 송출을 하지만 하면서 예, USB에 네. 담아서 영화나 드라마, K-팝과 같은 문화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말하면 자본주의 황색바람을 들여놓고 그런 있군요. 셈인가요? 네, 네. 저희식으로는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네.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네. 데일리 NK는 북한 전문 인터넷 신문이에요. 네. 그래서 북한에 지금 있는 주민들하고 저희가 네.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북한의 뉴스를 가능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네. 한국과 국제사회에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국민통일방송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네. 이 USB에 이제 우리 한류라든지 또 이 네. 서방 세계의 문화 이제 그런 걸 USB에 담아서 들여보내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지금은 뭐 북한이 그 USB 스텔스 USB까지 우리가 그렇죠. 만들지 않습니까? 그 북한 동포들이 그 국민통일방송에서 보내는 USB를 보면은 그 어떤 반응들을 보인다고 합니까?
8월 달에 보낸 거 네. 반응이 좀 왔어요. 네. 반응을 편지로 꼼꼼하게 써서 저희한테 보내주는데요. 네. 어떤 게 인상적입니까? 그랬더니 제 기억에 두 가지가 남네요. 하나는 임수경 씨 신문 소식을 하나 보냈어요. 임수경 씨. 그랬더니 이제 당시 임수경 씨가 이제 평양에서 음. 그 왔을 때 무슨 행진 행사에 참여하신 분이었나 봐요. 아, 마침 네, 그분이. 네, 네. 가지고 그 임수경 씨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소식에 어하. 한편으로는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아직도 살아있고 근데 뭔가 추억이 새록새록 나고 그래서 네. 어쨌든 그걸 인상 깊게 봤다 이런 아, 편지가 하나 있었고 그렇군요. 또 하나는 영화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이번에 이제 저희가 네. 보냈던 것 같은데 네. 그걸 보면 이제 영화 내부자들에서 이제 막 그 음모.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그 얘기가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개, 돼지니까 신경 쓸 거 없다. 이런 대사가 나오나 봐요. 네, 맞아요. 그 대사를 듣고 나니 갑자기 과연 우리나라는 개돼지다 나기는. 최고 지도자는 백성이 주인이고 인민이 주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주인일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간부가 주인이고 우리는 소나 말이 아닐까? 이런 반응을 편지로 써온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외부에 다양한 콘텐츠가 들어가면 북한 주민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다양한 생각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도 서로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그 북한의 무슨 상무라고 그러죠? 그 901 상무인가요? 109 상무라고 109 해가지고 상무죠. 그런 거 단속하는 그러니까. 전문 부서가 있죠. 그래서 이 국민통일방송에서 보내는 그 USB 자본주의 황색바람만 전문 이제 단속하는 게 이제 북한의 네. 109 상무. 네네. 근데 걔네들도 봐요. 그렇죠. 그걸 원래 뺏어가지고 맞습니다. 큰일 하시는데 그 데일리 NK가 네. 제가 데일리 NK도 참 오래됐죠. 네, 오래됐습니다. 네. 데일리 NK 뉴스는 뭐 우리 탈북민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한때 KBS 사회교육방송, 네. 사회교육방송이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고 나서 그렇죠. 사실 데일리 NK가 북한 소식을 가장 빨리 네. 정확하게 전달하는 걸로 이제 정평이 나 있죠. 제가 올해 데일리 NK를 보면서 기가 막혔던 기사가 뭐였냐? 네네. 올해 구정 때일 거예요. 아, 그래요. 구정 때 데일리 NK가 평양이 난리 났다. 누구 때문에 뒤집어졌느냐? 네. 백종원의 레시피. 네. 그거 보고 그렇지. 지금 북한이 할 일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또 데일리 NK는 이 북한의 그 인권 문제, 수용소 문제를 꾸준하게 다루잖아요. 네. 데일리 NK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사실 데일리 NK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4월에 김정은 위원장의 심혈관 시설 네. 관련 보도도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특종이었죠, 했을 겁니다. 특종. 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저희가 운 좋게 북한의 수용소에 gat혀 있는 인원 통계 집계 자료를 저희가 정말 운 좋게 네. 받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0만 명 정도가 6개 수용소에 분산돼서 점점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으로 지금 집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저희가 지금 보도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외에도 수용소의 여러 가지 실태들 같은 경우 특히 요덕 수용소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네. 수감자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네, 특히 있죠. 여성들 같은 경우 거의 70%가 넘는 분들이 네.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부 보고 자료도 저희가 이제 지금 입수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차근차근 이제 저희들이 기사를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희 데일리 NK에서 북한 뉴스를 전달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 북한 내부에 있는 북한 주민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과 저희들이 전화를 연결을 해서 네. 북한 내의 뉴스를 지금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데일리 NK는 또 북한의 그 김정은 관련 소식들, 네. 또 북한 군 관련 소식통, 네. 뭐 얼마 전에는 뭐 북한 강원도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괴병, 집짐승.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데일리 NK 보면은 제가 북한 사람이라고는 잘 알아요. 네. 정말 14년, 15년 동안 북한의 이 휴민트라고 해야죠. 네네. 북한 내부 정보원들 정말 잘 뒀다. 그러면서 네.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그 정보 하나하나가, 북한에서 보내는 정보 하나하나가 그게 절대 공짜로 오진 않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그 점이 가장 어렵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어떤 점이 가장 어렵냐? 통화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아유, 북한에서. 큰일 나죠, 이제 걸리면. 더군다나 굉장히 중요한 소식들 같은 경우는 그걸 만약에 전화 통화를 하다 그런 얘기를 누군가 밖으로 전달한다? 그게 발각되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그럼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한테 가장 힘든 일은 그분들과 전화를 계속해서 연결하는 그 자체. 그러면서 이제 안전하게 지켜줄 수 그렇죠. 있는. 그분들이 그러면서도 생명이 위협하지 않도록 네. 보호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네. 좀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2017년경에는 저희 탈북 기자분 중에 한 분이 꼭 뭐 저희 기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만 네네. 중국을 여행하는 도중에 북한 당국자들에 의해서 북한으로 납치돼서 끌려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역부족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도와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오랜 기간 사명감을 갖고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의 힘 때문에 저희가 북한 소식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뭐 거의 동토의 왕국 같은 게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제 제가 2012년도 장성택 죽고 나서 그 장성택 처형과 김정은과 중국과의 커넥션을 다룬 영화를 준비하면서 네. 북한의 내부를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오는데 진짜 평양 소식 하나 들어오기는 정말 다 돈이야. 이제는 돈입니다. 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 정보를 전달해 주는 사람도 그거 들키면 무조건 처형. 그래서 제가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은데 네네. 또한 그 데일리 NK가 이제 제가 그 외신을 좀 보면 네. 아마도 데일리 NK와 미국의 자유 아시아 방송 네. 이 두 매체가 전 세계에 영어로 영자로 제일 타전을 하지 않나라고 보는데 네네.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정은이의 유고설, 그러니까 데일리 NK는 김정은이가 심장 수술을 받았다까지였고, 예, 그렇죠. 심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이렇게 기사를 했고, 냈죠. 네. 근데 CNN은 김정은이가 완전히 네. 중태에 빠졌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특종에서도 데일리 NK는 사실은 CNN보다 더 네. 앞섰다라고 보는데요. 자, 그런 이유인가요? 데일리 NK는 미 국무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았죠. 물론 저희 데일리 NK와 국민통일방송에 대한 지원은 거의 지금 미국에 있는 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진흥 기금이라든가 네. 국제민주연구소라든가 또는 미국 국무부의 노동인권국이라든가 네. 이제 이런 단체들의 지원이 지금 현재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네. 한국에서는 기업들이나 정부의 지원은 없습니까? 사실은 개인 후원도 저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기업 후원도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 북한 인권은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죠. 아하. 그래서 좌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아하. 저희가 이제 통일부와도 같이 협력하고 북한 인권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북한 주민에게 이제 언론 자유라든가 알 권리 증진 차원에서 이제 네. 저희가 북한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셈인데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정부와 협력을 어떤 정부에서는 하기도 하고 최근 정부는 이제 아무래도 그게 좀 소극적이기 때문에 네. 협력이 잘 안 되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 사실 개인 후원이나 기업 후원은 사실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습니다만 어쨌든 크게 국제 민주주의 또는 인권 기금들 그리고 이제 개인과 기업 후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그런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어찌 되었든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북한 네. 전문 인터넷 매체이며 네. 방송 라디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네네. 저도 이제 여독 스토리라는 작품을 하기까지도 좀 뭐 고초가 있었죠. 제 아버님이 수용소에서 돌아가신 네. 그 한풀이를 시작한 건데 네. 이제 그런 북한 인권이나 그런 작품을 하면서도 의외하지 그래요, 저는. 네. 솔직히 말해서 돈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 네. 이강백 대표님은 제가 꽤 오래 지켜봤는데 네네. 이렇게 수익이 안 되는데 왜 하십니까? 사실은요.
저도 대학교 때 학생 운동을 했었습니다. 이른바 386 세대의 네. 끝 학번이에요. 네. 근데 운동권이었다는 소식이죠. 그렇죠, 운동권이었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음. 당시 학생 운동이 겉으로는 민주주의나 통일을 내세웠지만 그들의 이념적 경향은 사회주의 혁명가들이었죠. 맞아요. 근데 북쪽 땅에 우리 민족이 만든 북한식 사회주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회주의 나라들마다 사회주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지만 네. 남한의 사회주의를 만들려면 당연히 우리 민족이 이미 만들어 놓은 저 북한 땅을 모델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이른바 주사파 학생 운동이었죠. 네. 그러니까 뭐 저도 당시 학생 운동의 주류는 주사파 학생 운동이었기 때문에 네. 저도 당시 이제 주사파 학생 운동을 했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네. 1990년대 중반 아마 감독님 기억하실 거예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갔잖아요. 고난의 행군데요. 그렇죠. 네. 그 현상을 목격하면서 처음에는 북한이 이상사회, 사회주의 이상사회, 노동자, 네. 농민이 주인된 평등한 사회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남한을 북한식처럼 만들어야지. 이게 제 학생운동의 목표였는데 그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 진실이 드러나 버린 거잖아요. 네. 북한 사회야말로 오히려 민주주의와 인권이 필요한 세상이구나.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 사회가 네. 어떻게 이상사회가 될 수 있냐. 이런 생각이 이제 그때 갑자기 든 거죠. 그러면서 주사파 학생운동에 대한 환상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네. 특히 당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김일성 주석이 94년에 사망하고 나서 금수산 태양궁전에 이제 무덤을 만들었잖아요. 황 선생님 증언에 따르면 8억 9천만 달러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 당시 북한이 1년에 한 200만 톤 식량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네. 막 수십만씩 굶어 죽어갈 때예요, 매년. 네. 근데 8억 9천만 달러 돈이면 당시에 동남아나 중국산 옥수수 쌀 600만 톤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3년치 식량 부족분을 네. 살 수 있는 그 돈으로 독재자의 무덤을 만든 것이죠. 그 사실 앞에서는 누구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 주사파 혁명운동을 포기하고 평범한 생활인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죠. 네. 근데 문제는 그때 이제 북한에서 수백만이 굶어 죽고 있는 그 순간에 저희들한테 이제 다 포기했는데 이상하게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또는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네. 자유를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본 정신은 잘 안 버려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인간의 생명, 자유, 풍요를 위해서 그러면 이 한반도 내에서 그들을 위해 싸워야 된다면 가장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북한 주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지는 않았지만 주사파 혁명운동을 포기한 사람 가운데 아주 극소수지만 북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근본 정신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 일에 뛰어드는 것이 진정한 진보운동이 아닐까, 네. 진정한 사회운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80년대에 네. 김일성이를 이제 두 번 만나고 당시에 소위 말하는 주체사상 네네. 뭐 PD 계열이나 NL 계열이라고 하는 그 주체사상의 대부였던 네. 김영환 선생께서 네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겁니다. 주체사상에 심취를 했었는데 네. 실제로 북한에 가보고 이후에 북한 인민들이 저렇게 자유와 인권이 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에서 네. 내 사상은 뿌리채 흔들렸다. 주체사상의 대부였던 김영환 선생께서는 북한 민주화의 초석이 되셨죠. 그렇죠. 네. 어쨌든 저는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이 결국은 인류의 가장 보편적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국민통일방송이고 데일리 NK다. 자, 그런데 저는 제가 데일리 NK를 한 3일에 한 번씩 안 들어가 보면 이제 네. 네, 계속 들어가 봐요, 저는. 지금 유튜브 방송도 요즘 활발히 하고 계시니까 아마 그래도 그러실 것 같네요. 그것도 네. 그렇고. 근데 아마도 데일리 NK를 하시면서 네. 국민통일방송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뭔가 확 희열을 느꼈을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희열을 느꼈을 때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지. 네. 저희 방송을 과연 얼마나 듣고 있을까?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가서는 조사를 못 하고요. 여기 오신 탈북인들을 대상으로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청취율 조사를 해봅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방송을 어쨌든 들어는 봤다. 뭐 매일 듣지는 못하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들어는 봤다 하는 이른바 청취 경험자가 아, 네. 한 1%에서 많게 나올 때는 한 3% 정도 어이, 차이쯤 됩니다. 엄청난 거죠. 네. 엄청난 거죠. 뭐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는 매일 듣는 건 아니니까요. 네. 뭐 태어나서 한 번 들었다는 사람도 다 포함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1%에서 3%? 음. 저희로서는 이게 그래도 어쨌든 듣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제가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요. 특이한 에피소드가 저희 방송이 예전에 방송 끝날 때 전화번호를 불러줍니다. 혹 북한을 떠나서 해외를 떠돌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 네. 이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런 전화번호를 불러줍니다.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네. 근데 이제 저희 방송이 단파 한두 개로 송출하기 때문에 뭐 어떨 때는 들리긴 하겠지만 어떨 때는 또 지지직거리면서 잘 안 들리기도 합니다. 방해 전파도 있고요. 근데 그 번호를 적는데 며칠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하. 뭐 예를 들어서 02에 뭐 343에 몇몇 하는데 뒷번호는 잘 안 들려. 그럼 그 다음 날 기다렸다가 또 그 마지막 시간에 또 그 번호 그 다음 번호를 이어 적어 나가는 식이죠. 네. 그래서 며칠 걸려서 그 번호를 적어 가지고 탈북할 때 하나는 자기 가족에게 주고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와서 실제로 그 전화에 도움을 요청하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분. 그 이야기가 굉장히 저로서는 정말 참 놀라운 이야기였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파견 노동자로 일하던 건축일을 하시던 분이 북한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고향 소식을 듣고 싶은데 전 세계에서 북한 소식을 전해주는 곳은 딱 두 군데뿐입니다. 저희 자유조선 방송, 국민통일방송하고 미국의 RFA, 자유아시아 방송 딱 두 개뿐이에요. 네. 심지어는 북한 방송들도 해외 노동자들에게 북한 소식 안 전해줍니다. 못 전하죠? 장기동권이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을 스마트폰으로 매일매일 들은 거예요. 네. 하루에 2시간씩 이걸 듣고 2년 동안 듣다가 고향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 돈이 안 모여가지고 가족한테 들고 갈 돈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탈출을 결심해서 한국에 들어오신 분이 그 2년 동안 들었던 통일방송 이야기를 해주실 때 저희로서는 큰 보람을 느끼죠. 네.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건 역시 그겁니다. 그 북한 주민과 저희 방송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듣고 싶은 방송은 어떤 겁니까? 네. 또 이 방송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남한 사회에서는 막 그 인터넷으로 막 스마트폰으로 그렇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사연도 전하고 이러잖아요. 그거 못하는 게 가슴은 아프다기보다는 가장 아쉬운 대목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어떻게 좀 바꿀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언젠가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방송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가장 안타깝고 어려운 점은 이게 그런 내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의 무관심입니다. 우리 사회의 무관심. 생각보다 사실 우리 사회는 북한 주민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북한의 변화에 사실은 관심이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말로는 통일을 얘기하고 말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는 생각보다 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하는 일이 북한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지 가끔씩은 좀 회의감까지는 아니지만 어려움을 많이 느끼죠. 이제 그런 대목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뭐 제가 충원을 해드리자면 저도 이제 한국에 온 지 24년 동안 제가 초질간하게 해왔다면 북한 관련 작품은 어쨌든 하자 계속. 제 이 사명감이 돼버렸죠, 이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데일리 NK든 또 이 국민통일방송이든 우리 국민들이 무관심한 것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몰라서. 그래서 우리 이강백 대표의 그 초지 일과는 아마 언젠가는 꽃이 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왜냐 저는 한국에서 이제 북한 관련 뭐 인터넷 매체나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서 인정받는 데가 과연 몇일까? 물론 뭐 인권단체는 있죠. 미디어는 제가 유일하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어찌 되었든 저는 이런 노력들이 이제 앞으로 이 꽃이 필 날들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북한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김정은 정권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북한 인민들의 의식을 변화하게 한 가장 큰 이유가 컨텐츠였을 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일조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모르실 테니까 네. 데일리 NK하고 국민 통일 방송에 대해서 네. 좀 앞으로 이런 방송이 있고 이렇게 할 거니 네. 좀 도와달라고 뭐 호소 한번 해주시죠. 네. 글쎄요. 사실 남북은 지난 70년간 네. 체제 대결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 솔직한 개인적인 생각은 1990년대 북한에서 수백만이 굶어 죽어가는 바로 그 순간 체제 경쟁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의 핵심인 배급제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 장마당으로 먹고 살고 있는 사회가 됐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을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 사회도 결국 열리고 말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눈앞에 보이지 않게 다가오고 있다. 네.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물론 북한 내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 사회에도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 감독님 당연히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네네네. 북한 인권이라든지 통일에 대한 부분들이 네. 좀 교육이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네네. 저는 탈북민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네. 실제로 데일리 NK에 들어가서 네.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요. 네. 아마도 대한민국의 북한 전문가들이라면 데일리 NK를 무조건 볼 것 같아요. 네.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른 시청자분들께서 데일리 NK를 보면은 통일에 대한 안목과 네네. 한반도의 하나를 준비하는 지식이 쌓여지지 않겠나.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 데일리 NK에 대한 그 호소를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그런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미디어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북한 주민들 스스로 그런 통일 시대를 또 북한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용기를 갖게 만들게 하고 싶은 그런 방송이에요. 네. 근데 다만 저희 같은 몇몇 소수의 인권 운동가와 또는 탈북인 또는 미디어인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데일리 NK 국민통일방송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네. 거기 아마 후원 계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보태주신다면 북한의 미래 또 한반도의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데일리 NK도 후원 계좌 있나요? 네.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못 봐서 죄송합니다. 네. 저도 이제 국민통일방송하고 네네. 데일리 NK 자주 보고 후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